매년 뜨거워만 지는 날씨 때문에 작물 성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루퍼젯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온장애 격파하기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것을 넘어 농작물의 생장 환경을 최적화하여 작물의 품질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어린 인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요. 농장주들은 한 해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을 보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의 고온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올 한 해만 잘 넘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극한의 날씨 속에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인삼밭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인삼밭은 폭염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저희 루퍼젯 팀은 더 높은 곳에서 물을 뿌릴 수 있는 스프링클러 하이를 소개해드렸는데 인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식물에 적용할 수 있어서 더욱 기대가 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시스템을 실제로 설치하고 혹독한 여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루퍼젯 고온장애 격파하기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루퍼젯 스프링클러 하이 시스템 실제로 설치한 인삼밭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연간 3만 평 규모의 인삼밭을 운영하고 있는 10년차 농장주님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인삼 농사를 짓고 있는 윤규식이라고 합니다. 3년근 인삼밭이고요. 밭이 양쪽으로다가 나눠져 있는데 이쪽은 개간을 한 밭이라서 좀 점질토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고온장애를 많이 입은 편이고 왼쪽은 노온이었던 거를 성토를 했기 때문에 마사토가 좀 많이 섞여 있어서 여기는 좀 생육이 괜찮은 편이라 비슷한 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심어진 인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두 대조군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에 더 작아 보이는 인삼밭에 루퍼젯 스프링클러 하이를 설치하고 3개월 동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두 인삼밭은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요? 먼저 밭의 규모와 구조를 분석하여 스프링클러의 최적 배치를 계획했습니다. 2,500평 규모의 3년근 인삼밭에서는 물탱크와 펌프의 위치를 선정하고 물의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해 주배관에는 50mm 호스, 가지관에는 40mm 농수관을 사용했습니다. 가지관에서 스프링클러까지 거리가 있어서 16mm 흡편사 물호스를 활용했습니다. 평지에서 이마력 펌프로 작동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는 약 20개 정도이지만 경사진 지형을 고려하여 최대 18개의 스프링클러를 2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배치했습니다. 1000평 규모의 묘산밭은 이미 더위가 시작된 8월 초에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설치된 물탱크 위치에서 주배관을 배치하고 작업 통로를 이용해 25mm 가지관을 전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지관에서 스프링클러까지는 16mm 흡편사 물호스를 활용했습니다. 1마력 펌프로 평지에서 작동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는 약 12개 정도인데 노후된 펌프를 고려하여 11개를 설치했습니다. DNL 밸브를 통해 누수를 방지하고 스프링클러 하이 지주대를 해가림 시설에 견고하게 설치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배관 작업에는 고온에 강한 노란색 루퍼젯 플러스 송수호스를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곧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데이터를 분석하여 펌프와 밸브를 전자동으로 작동시킬 제어 장치와 농장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도 설치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농장을 제어할 수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펌프와 전자밸브가 작동을 시작하고 뜨거운 인삼밭 지붕 위로 시원하게 물을 뿌려줍니다. 인삼밭 내부에서 보면 잔잔한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이 뿌려지면 온도는 낮아지고 습도는 높아져 증발 속도가 늦춰집니다. 이는 고온 피해를 막을 뿐만 아니라 광합성을 통해 최적의 영양분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폭염이 시작되고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가동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3년근 인삼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토한 땅에서 건강했던 인삼들은 잎 주변이 조금씩 타들어가긴 했지만 어느 정도 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위쪽으로 이동해보면 잎이 타버린 것처럼 검게 변했습니다. 그토록 건강하던 3년근도 이런데 이미 고온 피해로 성장이 더딘 인삼들은 괜찮을까요? 완전히 건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아직 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폭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다행히 안쪽으로 들어가니 조금 더 건강한 인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농장주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폭염 대비를 위해서 루퍼젯 스프링클러를 묘산밭과 3년근 밭에 각각 설치를 했는데요. 3년근 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조군이 있습니다. 설치구와 비설치구가 있었는데, 비설치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다가 인삼 생육이 원만하고 폭염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밭이었어요. 그리고 설치구는 작년에 폭염 피해를 일부 입었기 때문에 비설치구보다 생육이 좀 떨어지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치를 함으로써 3년근 설치구 같은 경우는 폭염 피해가 100% 막을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 이 정도로 폭염 피해가 심각하다면 폭염 피해를 얼마나 버텨서 가을까지 생육을 유지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루퍼젯 스프링클러를 설치함으로써 생육 기간이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고 비설치구만큼 폭염 피해를 피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묘산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지역에 더 큰 규모의 묘산밭과 이번에 설치한 작은 규모의 묘산밭이 있었는데, 비설치 묘산밭 같은 경우에는 2,500평이 넘는데도 전멸을 했습니다. 특히 묘산밭 같은 경우는 1년생이기 때문에 폭염 피해에 매우 취약한데요. 그런데도 이 묘산밭 설치구 같은 경우는 비설치구에 비해서 생장 기간도 오래 유지를 시켰고 폭염 피해의 범위가 매우 눈에 띄게 줄어든 걸로. 묘산밭은 더 늦은 시점에 설치했지만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바로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증발 속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포화 수증기 합차, 즉 VPD 때문입니다. 고온기의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높여주면 증발 속도가 느려져 식물의 수분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온 피해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봄과 가을처럼 온도가 낮은 기간에도 광합성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 결과 식물들은 훨씬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루퍼젯 스프링클러 시스템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폭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점적 호수를 관행적으로다가 많이 설치를 하는데 단계가 굉장히 번거로워요. 중간에 오류가 많이 나거나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이고 굉장히 번거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루퍼젯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단축되고 설치 시스템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력이 굳이 필요 없이 농장 주인이나 인부들로 통해서 하루에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건비적 절감, 그리고 이제 시간적 절감, 설치 시스템이 매우 간단해서 오류가 적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루퍼젯 스프링클러 시스템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전자동 시스템이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점적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은 다 수동으로다가 개폐를 해야 되고 구역별로 그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직접 밭 안에 들어가서 조작 밸브를 수동으로다가 다 조작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폭염 피해가 딱 올 시점에 저희가 시스템을 작동하지 못해서 피해를 본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밭이 많고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전자동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밭 안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 감지 센서나 습도 센서들로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작동하고 안 하고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우리가 원할 때 그 시스템이 작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체크하면 됐던 부분이 굉장히 편리했고요. 이제 데이터뿐만 아니고 CCTV를 통한 그 화상으로다가 작동 여부나 야생동물 침입이라든가 뭐 외부인 침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시가 가능했던 점이 부가적으로다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점적 시스템도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루퍼젯 스프링클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물 사용량이 좀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가동하려다 보니까 한쪽이 이제 물 부족 현상이 생길 때가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지하수가 확보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다가 수원을 확보를 해야 이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폭염 피해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요번에 신규 설치한 루퍼젯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 신규 포지 같은 경우는 폭염 피해가 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규 포지와 기존 포지도 포함해서 루퍼젯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무조건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루퍼젯 스프링클러 하이 시스템을 통해 인삼밭의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VPD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인삼의 증발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고온 장애를 효과적으로 예방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고온 장애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인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프링클러 하이는 인삼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에도 적용 가능하니 고온기로 인한 작물 피해로 고민하시는 농가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루퍼젯 스프링클러 하이 시스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댓글이나 동경기 인삼농협으로 문의주세요. 고온장애 격파하기 프로젝트, 다음 농장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